안녕하세요. 전국의 식집사, 그리고 농부 여러분. 벌써 고추 씨앗 봉투 꺼내 놓으셨나요? 다들 배운 대로 고추 농사는 2월부터 시작이다 하고 준비 중이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그 서두름이 오히려 농사를 망치고 연약한 모종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 역시 이제는 2월 조기 파종을 완전히 그만뒀습니다. 대신 3월에 시작해도 2월에 심은 것들보다 훨씬 더 굵고 짱짱하게 다른 집 모종들을 앞지르게 키우는 저만의 비결이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씨앗 분리기부터 첫 추비까지 모종 성장을 확 앞당기는 단계별 노하우를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고추를 폭풍 성장시키는 핵심 비법을 완벽히 마스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여러분은 보통 언제 고추를 심으시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여러분의 파종 시기를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비교해 보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왜 우리가 그동안 1월이나 2월부터 서둘러 씨를 뿌려왔는지 그 이유부터 짚어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추는 생육기간이 100일에서 150일 정도로 꽤 긴 편이죠. 그래서 여름이 짧은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최대한 일찍 시작해야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월의 현실적인 환경을 간과했다는 점이죠. 이 시기엔 낮이 짧고 햇빛도 매우 약합니다. 창가에 둔다 해도 광합성량이 턱없이 부족해요. 결국 어린 싹들은 살아남기 위해 본능적으로 빛을 찾아 위로만 쭉 뻗게 되고 줄기는 가늘고 창백하게 웃자라게 됩니다. 여기에 차가운 창가 냉기와 건조한 실내 공기가 더해지면 모잘록병 같은 질병에 걸리기 딱 좋은 최악의 조건이 만들어지죠. 일찍 시작하려다 튼튼한 선수가 아니라 출발선에 서기도 전에 지쳐버린 마라토너를 만드는 셈입니다. 정작 중요한 결실기에는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인 조기 파종의 환상을 깨볼까요? 흔히들 씨를 일찍 뿌릴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식물을 어린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먹지도 못한 아이를 24시간 내내 잠도 안 재우고 깨워둔다고 해서 아이가 건강해질까요? 절대 아니죠. 모종도 똑같습니다. 빛이 턱없이 부족한 2월에 씨를 뿌리면 식물은 뿌리를 튼튼히 내리거나 줄기를 굵게 만드는 대신 오직 빛을 찾아 위로만 뻗으려고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줄기는 가늘고 길게만 자라고 마디 사이는 벌어지며 잎은 작고 창백해지죠. 모든 에너지를 위로만 쏟아부으니 뿌리는 아주 연약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식물은 겉보기에도 부실하지만 실제로는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줄기가 힘없이 쓰러지기 일쑤고 뿌리가 약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니 곰팡이 같은 질병에도 쉽게 노출되죠. 하지만 3월처럼 조금 늦게 파종하면 어떨까요?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낮이 길어지고 햇살도 강해지면서 베란다나 창가의 환경 부스터가 달라지거든요. 덕분에 식물은 처음부터 충분한 에너지를 받아 줄기는 단단하고 뿌리는 튼튼하게 아주 균형 잡힌 모습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에 딱 맞는 파종 시기는 언제일까요? 여기 아주 쉽고 확실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고추 모종은 보통 씨를 뿌린 지 60일에서 75일 정도 지났을 때 밭에 옮겨 심기에 가장 적당합니다. 우선 모종을 밭이나 온실에 아주 심기 할 날짜부터 정해보세요. 이 날짜는 지역 기후와 심는 장소가 온실인지 노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중부지방은 보통 비닐하우스의 경우 5월 중순, 노지는 늦설이 걱정이 없는 6월 초순쯤 심습니다. 만약 5월 15일을 아주 심기 하는 날로 잡는다면 여기서 70일을 거꾸로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3월 초가 됩니다. 여기에 씨앗이 싹트는 기간인 7일에서 10일 정도를 더해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3월 초순이 가장 적절한 파종 시기가 되는 것이죠. 따뜻한 남부지방이라면 2월 말, 추운 북부 지역이라면 3월 중순이나 하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달력에 적힌 날짜를 무작정 따라가는 것보다 이 방법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모종이 베란다나 창가에서 너무 웃자라 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딱 필요한 시기에 맞춰 가장 건강한 상태로 옮겨 심을 수 있습니다. 성장의 속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다음 단계는 바로 좋은 씨앗을 고르는 일입니다. 파종 시기가 평소보다 조금 늦어졌다면 재배 기간이 짧은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생종이나 중생종처럼 일찍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세요. 이런 정보는 씨앗 봉투 뒷면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품종들은 조금 늦게 시작하더라도 충분히 제때 수확할 수 있거든요. 물론 독특한 만생종 품종을 꼭 키워보고 싶다면 파종을 조금 더 앞당겨야 하겠지만 이럴 때는 강력한 식물 등과 같은 완벽한 재배 환경을 미리 갖춰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씨앗의 신선도도 정말 중요합니다. 고추 씨앗은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발활력을 유지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싹이 트는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갓 채취한 신선한 씨앗을 써야 싹도 훨씬 빠르고 고르게 잘 나옵니다. 씨앗을 사기 전에는 반드시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너무 욕심부려 많은 품종을 심으려 하지 마세요. 그보다는 사시는 지역의 기후에 잘 맞고 이미 검증된 서너 가지 품종을 골라 정성을 다해 키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수십 가지 품종에 힘을 분산시키는 것보다 확실한 몇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결국 훨씬 더 만족스러운 수확을 안겨줄 것입니다. 씨앗을 심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을 갖추는 게 아니라 불량 씨앗을 골라내고 건강한 싹을 틔우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 먼저 가장 효과적인 소금물 선별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 한 컵에 소금 한 티스푼을 넣고 잘 녹인 뒤 씨앗을 넣어주세요. 가볍게 저어주고 5분에서 7분 정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씨앗들이 위아래로 나뉩니다. 위로 둥둥 뜨는 것들은 속이 비었거나 약한 씨앗들이라 과감히 버리셔도 좋습니다. 반면 바닥으로 묵직하게 가라앉은 것들은 영양분이 가득한 건강한 씨앗들입니다. 바로 이 녀석들이 튼튼한 모종으로 자라날 주인공들이죠. 선별이 끝났다면 소금기를 없애기 위해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궈주세요. 이때 작은 채나 거즈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딱 10분만 투자해보세요. 발화율도 확실히 높아지고 싹이 나오지 않을 빈자리를 미리 정리할 수 있어 공간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물컵 바닥에 가라앉은 미래의 챔피언들과 수면 위로 떠오른 탈락자들, 이 간단한 차이가 건강한 농사의 시작입니다. 좋은 씨앗을 골라냈다면 이제 소독을 할 차례입니다. 씨앗 표면에는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곰팡이, 포자나 세균이 묻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병원균들은 싹이 트기 시작하는 아주 이른 단계에서 어린 식물을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을 건너뛰면 흔히 말하는 모잘록병이나 뿌리썩은병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소독 방법에는 쉽고 확실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1% 과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담가두는 것입니다.
이때 수용액은 진한 분홍색을 띄어야 합니다. 소독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씨앗을 헹구어 주세요. 또 다른 좋은 방법으로는 3% 과산화수소를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희석하지 않은 과산화수소에 씨앗을 7분에서 10분 정도 담가주세요. 과산화수소는 소독뿐만 아니라 씨앗의 껍질을 부드럽게 만들어 싹이 더 빨리 트도록 도와줍니다. 최근에는 피토스포린 M과 같은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품 설명서에 따라 희석한 용액에 씨앗을 담가주면 되는데요. 이는 유해균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씨앗 표면에 유익한 미생물을 정착시켜 앞으로 식물이 자라나는 동안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이 소독 단계는 미래의 병충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자 건강한 모종을 키우기 위한 필수적인 첫걸음입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단계인 씨앗 깨우기, 즉 발화 촉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잠자던 씨앗을 자극해 성장 에너지를 끌어올려 주는데 이렇게 하면 발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파종 시기가 조금 늦었을 때 이 방법을 쓰면 발화 기간을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단축할 수 있어 정말 효과적입니다. 촉진제로는 시중에서 파는 영양제나 천연 재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판 제품 중에는 에핀 엑스트라나 지르콘 같은 활성제가 아주 유명한데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제품 설명서에 따라 물에 몇 방울 섞은 뒤 씨앗을 몇 시간 정도 담가두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제품들은 씨앗의 활력을 높여주고 식물이 스트레스에 잘 견디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천연 방식을 선호하신다면 알로에 즙만한 게 없습니다. 3년 이상 자란 알로에 잎을 떼어 며칠간 냉장 보관했다가 즙을 내서 물과 1대 1 비율로 섞어주세요. 여기에 씨앗을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담가두면 좋은데 알로에 즙은 그 자체로 아주 강력한 천연바이오 촉진제입니다. 이렇게 촉진 처리를 마친 씨앗은 따로 씻어낼 필요 없이 바로 심거나 발화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의 고추 농사에 확실한 터보 엔진을 다는 것과 다름없을 겁니다. 고추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흙입니다. 특히 고추는 토양 환경에 아주 예민한 편인데요. 기본적으로 흙이 가볍고 포슬포슬해야 하며 수분을 잘 머금으면서도 영양분이 풍부한 중성 토양이어야 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상토를 사서 쓰는 게 편하긴 하지만 가끔은 품질이 기대에 못 미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피트모스가 주성분이라 물이 금방 마르고 산성도가 높아서 고추가 자라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성 상토를 보완하거나 직접 흙을 배합해서 사용합니다. 오랫동안 검증된 저만의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중성 피트모스나 코코피트 2 분량, 잘 숙성된 퇴비나 지렁이 분변토일 분량, 깨끗한 일반 흙 1 분량, 그리고 펄라이트나 질석 1 분량을 준비합니다. 펄라이트와 질석은 흙 사이에 공기 통로를 만들어 흙이 굳는 것을 막아주고 수분을 적당히 머금었다가 뿌리에 천천히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10리터 양동이 기준으로 나무제 1컵 정도를 추가해보세요. 나무제는 천연 칼륨과 인산, 그리고 다양한 미네랄의 보물창고인 동시에 흙의 산도를 조절해주는 훌륭한 중화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흙은 우리 고추 모종이 건강하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최고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완벽한 비율로 흙을 배합했더라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특히 텃밭 흙을 사용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병원균이나 해충의 알, 잡초 씨앗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씨앗을 심기 전에는 반드시 흙을 소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확실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방식은 열을 가하는 겁니다.
흙을 쟁반에 5cm 이하로 얇게 펴서 90도 5분에 30분 정도 굽거나 뜨거운 증기로 쪄내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 방법은 나쁜 균뿐만 아니라 흙 속의 유익한 미생물까지 모두 죽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 간편하고 효과적인 생물학적 살균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파종하기 며칠 전에 피토스포린이나 트리코더민 같은 미생물 제제를 흙에 뿌려주는 방법인데요. 이 제제들에 들어있는 유익한 곰팡이와 박테리아가 병원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흙의 영양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흙을 소독하는 수준을 넘어 뿌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저는 흙을 완전히 무균 상태로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흙의 생명력을 살리면서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훨씬 더 추천합니다. 우리 식물들에게도 이 방식이 훨씬 더 이로우니까요. 고추 파종에서 적합한 용기를 선택하는 건 단순히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성공적인 농사를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고추는 뿌리가 워낙 예민해서 옮겨 심기, 즉 뿌리가 손상되는 과정을 정말 싫어합니다. 뿌리 조직이 연약해 한번 상처를 입으면 회복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어떤 방식이든 옮겨 심기는 식물에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 과정에서 성장이 최소 일주일, 길게는 2주일까지도 멈추게 되죠. 우리의 목표는 성장을 늦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당기는 것이기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옮겨 심기를 아예 하지 않거나 뿌리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포트째 옮기기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건 개별 용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크기의 연결 포트나 최소 200ml 이상의 플라스틱 컵 혹은 피트모스 컵이 아주 좋습니다. 개별 용기에 파종하면 나중에 큰 화분으로 옮길 때 흙 뭉치째 그대로 옮길 수 있어 뿌리를 전혀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넓은 상자에 한꺼번에 씨를 뿌리는 방식을 선호하신다면 최대한 간격을 넓게 해서 식물이 자랄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세요. 그리고 옮겨 심기는 반드시 가장 이른 단계인 떡잎 시기에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는 뿌리가 아직 작아서 그나마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선택은 명확합니다. 건강한 고추를 원하신다면 처음부터 하나씩 개별 용기에 키우는 것을 가장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씨앗을 심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몇 가지 세심한 팁이 필요한데요. 고추 씨앗을 심는 깊이는 1에서 1.5cm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너무 얕게 심으면 새싹이 씨껍질을 달고 나올 수 있고 반대로 너무 깊으면 땅을 뚫고 올라오기 힘들어 싹이 고르게 나오지 못하거나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포트에 흙을 채우고 살짝 눌러준 다음 물을 듬뿍 주어 흙이 안정되게 합니다. 그 다음 가운데에 구멍을 내어 씨앗을 한두 알 정도 넣어주세요. 하나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더 약한 싹은 살짝 솎아내면 되니까요. 이제 그 위를 마른 흙으로 덮고 가볍게 눌러 마무리합니다. 저는 이때 물을 추가로 더 주지 않는데요. 겉흙이 딱딱하게 굳으면 공기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흙을 적셔둔 수분만으로도 싹을 틔우기에는 충분하거든요. 이 방법은 씨앗이 흙에 잘 밀착되게 도와주고 싹이 트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만 더 정성을 들인다면 훨씬 더 건강하고 고른 새싹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준비된 씨앗이 최대한 빨리 싹을 틔우게 하려면 온실 효과를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씨앗을 심은 뒤에는 화분을 투명한 유리나 비닐 랩으로 덮거나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부의 공기와 토양 습도를 일정하게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니 온실 환경에서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아
씨앗이 수분을 충분히 머금고 발아하기에 최적의 상태가 됩니다. 이는 고추의 고향인 열대 기후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미니 온실을 집 안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 두세요. 싹이 트기 전까지는 빛보다 온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일 몇 분씩 덮개를 열어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고 흙 속에 신선한 공기를 넣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첫 싹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면 즉시 덮개를 제거해야 합니다. 계속 덮어두면 고온다습한 환경 때문에 싹이 힘없이 길게만 자라는 웃자람 현상이 생기거나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추 모종을 튼튼하게 키우고 싶다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온도 관리입니다. 온도는 식물의 성장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죠. 고추는 성장 단계마다 필요한 온도가 제각각입니다. 먼저 씨앗이 빠르고 고르게 싹을 틔우려면 25도에서 28도 사이의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줘야 합니다. 이 환경에서는 빠르면 5일에서 7일 만에 싹이 올라오는데요. 집안에 따뜻한 난방기구 근처가 명단기지만 온도가 30도를 넘어가면 씨앗이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첫 싹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지체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모종을 즉시 햇빛이 잘 들면서도 서늘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5일에서 7일 동안은 온도를 16도에서 18도 정도로 낮춰줍니다. 이렇게 온도를 낮추는 이유는 줄기만 위로 쑥 자라는 것을 막고 식물의 모든 에너지를 뿌리로 집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뿌리가 깊고 넓게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죠. 만약 이 시기를 놓치고 계속 따뜻한 곳에 두면 줄기만 가늘고 길게 웃자라 버리고 맙니다. 뿌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적응 기간 이후에는 낮 온도를 20이 돼서 24도, 밤 온도는 18도 정도로 유지해줍니다. 이렇게 낮과 밤의 온도차를 두는 것은 실제 자연 환경과 비슷한 여건을 만들어 모종을 더욱 건강하고 단단하게 단련시켜 줍니다. 빛은 모종에게 곧 생명입니다. 기온과 습도는 우리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지만 3월의 햇빛은 여전히 모종이 자라기에 많이 부족하죠. 튼튼하고 실한 고추 모종을 키우려면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의 충분한 빛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창가, 심지어 남향일지라도 자연광만으로는 이 정도의 시간과 광량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모종을 얻으려면 식물 생장용 조명인 식물등을 활용한 보광 작업이 필수입니다. 이건 절대 아껴선 안 되는 부분이죠. 램프는 형광등, L, ED 등 종류가 다양하지만 태양광과 가장 흡사한 풀 스펙트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램프는 식물 바로 위 15에서 20cm 정도 높이에 설치하고 모종이 자라는 속도에 맞춰 조금씩 높여주세요.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과 해가 진 뒤 저녁 시간에 조명을 켜서 하루 전체 일조 시간을 14시간까지 늘려주시면 됩니다. 또한 모종이 한쪽으로 휘지 않고 곱게 자라도록 화분을 수시로 돌려가며 빛을 골고루 받게 해주세요. 올바른 조명 관리가 모종의 웃자람을 방지하는 90%의 비결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 주기는 의외로 많은 분이 실수하는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황금률은 과습보다는 차라리 약간 건조한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고추 뿌리는 수분만큼이나 공기도 필요로 합니다. 흙이 너무 축축하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 결국 썩게 되는데 이는 뿌리 썩은병이나 모잘록병이 발생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물은 겉흙이 1cm 정도 깊이까지 말랐을 때 주는 것이 가장 적당하며 손가락으로 흙을 살짝 눌러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물은 미리 받아두었다가 실온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높은 미지근한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찬물로 물을 주면 뿌리가 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물을 줄 때는 잎이나 줄기에 물이 닿지 않도록 뿌리 주변에만 조심스럽게 줍니다. 입구가 좁은 전용 물조개나 커다란 스포이트를 사용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물을 주고 난 뒤에는 이쑤시개 등을 이용해 겉흙을 살살 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딱해진 흙 표면의 막이 깨지면서 뿌리까지 공기가 원활하게 공급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조금씩 자주 물을 뿌려주는 것보다 한 번 줄 때 제대로 듬뿍 주는 것이 식물 건강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온실 속 화초처럼 연약한 식물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잘 견디는 튼튼한 모종을 키우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어릴 때부터 적당한 스트레스를 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온도차를 이용한 단련입니다. 싹이 튼 직후에 온도를 낮춰주는 것만큼이나 성장 과정에서의 적절한 온도 변화도 아주 중요합니다. 모종이 어느 정도 자라 힘이 생겼다면 이제 조금씩 환기를 시켜주세요.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창문을 살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쐬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식물에 직접적으로 강한 찬바람이 닿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시간은 매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러운 낮과 밤의 기온차를 재현해 줍니다. 덕분에 줄기는 더 굵고 튼튼해지고 잎은 훨씬 두꺼워지죠. 이렇게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운 식물은 나중에 밭이나 온실로 옮겨 심었을 때 큰 몸살 없이 훨씬 잘 자라게 됩니다. 간단하지만 모종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 꼭 기억하세요. 조만간 모종이 쑥쑥 자라면서 처음 심었던 화분이 비좁아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때가 바로 옮겨 심기, 정확히는 뿌리 손상을 최소화하는 포트가리를 해줘야 할 때인데요. 아시다시피 고추는 뿌리가 예민해서 건드리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옮겨주는 게 핵심이죠. 옮겨 심는 시기는 본잎이 2-3장 정도 나오고 뿌리가 화분 안의 흙을 충분히 감쌌을 때가 가장 적당합니다. 투명한 컵을 사용 중이라면 뿌리가 자란 모습이 한눈에 보일 거예요. 새로 옮길 화분은 기존보다 2배 정도 큰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0ml 컵에서 500ml 화분으로 옮겨주는 식이죠. 작업하기 몇 시간 전에 물을 충분히 뿌려두면 흙이 흩어지지 않고 쏙 잘 빠집니다. 화분을 살짝 뒤집어 모종을 조심스럽게 꺼낸 뒤 바닥에 새 흙을 미리 깔아둔 큰 화분에 그대로 넣어주세요. 그 다음 빈 공간에 흙을 채우고 살짝 눌러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듬뿍 주고 모종이 새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틀 정도는 햇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모종을 옮겨 심은 뒤 잘 적응해서 본잎이 4-5장 정도 나왔다면 이제 첫 번째 영양을 보충해 줄 때입니다. 이 시기 고추에게는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인산과 줄기 잎을 키우는 질소가 꼭 필요한데요. 다만 여린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의 비료를 낮은 농도로 주는 게 핵심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건 시중에 판매되는 육묘용 수용성 복합 비료입니다. 필요한 영양소가 아주 균형 있게 들어있거든요. 비료는 설명서에 적힌 대로 희석하시되 처음에는 권장 농도보다 2배 정도 더 연하게 타서 식물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비료는 반드시 흙이 촉촉한 상태에서 주어야 합니다. 먼저 깨끗한 물로 평소처럼 물을 주시고 1-2시간 뒤에 비료 섞은 물을 주셔야 뿌리가 화상을 입지 않습니다. 유기농 비료를 선호하신다면 아주 연하게 희석한 지렁이, 분변토 추출액을 쓰셔도 좋습니다.
모종의 첫 비료는 아기의 첫 이유식과 같습니다. 영양은 듬뿍 담되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챙겨주세요. 첫 번째 웃걸음을 주고 나면 모종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자라기 시작할 거예요. 이후에는 11에서 2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꾸준히 영양을 공급해주면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시중에 판매되는 모종용 복합 비료를 권장 용량에 맞춰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식물에게도 영양식단을 짜주듯 골고루 먹이는 게 중요한데요. 화학 비료와 유기질 비료를 번갈아 가며 주어 영양의 균형을 맞춰주세요. 예를 들어 이번에 복합 비료를 주었다면 다음번에는 지렁이 분변토나 액비 같은 천연 비료를 주는 방식입니다. 모종이 성장함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도 달라집니다. 특히 밭에 옮겨 심을 시기가 다가오면 칼륨 성분의 비중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칼륨은 꽃눈 형성과 결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식물이 병해충이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웃걸음으로는 제일 인산칼륨이나 나무재를 우려낸 물처럼 칼륨 함량이 높은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영양을 공급해준 모종은 밭에 나갔을 때도 금방 자리를 잡고 아주 건강하게 자라나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모종의 성장을 자극하고 속도를 확 끌어올리는 비결 하나를 공개할게요. 바로 약국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호박산입니다. 호박산은 엄밀히 말하면 비료는 아니지만 식물에게는 강력한 활력제이자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해요. 식물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뿌리가 흙 속의 영양분을 더 잘 빨아들일 수 있도록 돕거든요. 빛이 부족하거나 기온이 들쭉날쭉할 때도 식물이 잘 견딜 수 있게 힘을 실어주죠. 쉽게 말해 식물이 쑥쑥 자랄 수 있게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겁니다. 저는 주로 잎에 직접 뿌려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따뜻한 물 1리터에 호박산 100mg, 보통 알약 하나를 넣고 잘 녹여주세요. 그리고 아침이나 저녁에 모종에 골고루 분무해 주시면 됩니다. 2주에서 3주에 한 번 정도면 적당해요. 이렇게 관리하면 식물이 눈에 띄게 튼튼해지고 잎이 색깔도 아주 진하고 선명해집니다. 특히 모종을 옮겨 심는 가식 작업을 했거나 깜빡하고 물을 안 줘서 식물이 시들해졌을 때 회복제로 쓰면 정말 효과적이에요. 돈도 거의 들지 않고 안전하면서도 튼튼한 슈퍼 모종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정성껏 돌봐도 모종의 병해충이 생기는 걸 완벽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평소에 식물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잎의 색깔이나 줄기의 상태, 흙 표면까지 세심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잎에 반점이 생기거나 시드름 현상이 보이고 작은 벌레가 날아다닌다면 즉시 대처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모잘록병 같은 곰팡이성 질환을 막으려면 흙이 너무 축축하지 않게 관리하고 통풍이 잘 되게 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기적으로 친환경 살균제를 희석한 물을 주어 토양을 관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습한 흙에서 자주 발생하는 뿌리파리는 물 주는 횟수를 줄이고 흙 위에 마른 모래나 규조토를 얇게 깔아주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딧물이나 응애가 발견되었다면 처음부터 독한 화학약품을 쓰기보다 천연 비눗물이나 마늘 추출액으로 가볍게 방제해보세요. 결국 건강한 모종을 만드는 비결은 청결한 환경과 적절한 수분 공급, 그리고 원활한 통풍입니다. 주인의 세심한 관심 속에 튼튼하게 자란 식물은 웬만한 병해충은 스스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고추파종은 무조건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모종을 만드는 진짜 비결은 씨앗 선별부터 아주 심기 전 적응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내게 딱 맞는 시기에 맞춰 조금 늦게 심더라도 영양제와 충분한 빛, 그리고 체계적인 추비를 곁들인 집중 관리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런 정성이 들어간 모종은 햇빛도 잘 안 드는 창가에서 겨우겨우 버틴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결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키운 모종은 웃자람 없이 마디가 짧고 굵으며 뿌리가 아주 강력합니다. 진한 초록빛 잎을 뽐내며 노지나 하우스 어디서든 바로 적응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준비가 된 것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올라올 농사 꿀팁들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여러분은 올해 어떤 방법을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만 알고 있는 고추 성장의 비결이 따로 있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 소통하며 올해 농사 함께 대박 내봅시다.